먼저 배열, 너는 누구니? 이거부터 알아봐야죠. 자, 여러분이 인풋박스, 우리 뭐 많이 사용했죠? 인풋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받았다고 칩시다. 다 숫자예요. 그러면 이 값을 입력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면 이 입력받은 값을 일단은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뭡니까? 변수가 필요해요. 이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 즉 변수가 필요해요. 똑같은 변수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A 그릇에, 이거는 B 그릇에 이렇게 각기 다른 그릇에 얘네들을 넣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 그릇은 DIM, A, B, C, D, E, as 우리는 뭐예요? 숫자 타입이에요. 인티저. 이렇게 분명히 변수를 지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의 얘기 맞나요? 예. 그러면 얘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은 얘가 인티저 타입이에요. 얘네가 다. 그래서 A라는 그릇도 인티저 4바이트가 기억 공간에서 할당됩니다.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앞에 변수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도 또 이런 공간에 4바이트. 또 C도 어떻게 돼요? 또 이런 공간에 4바이트.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단독주택으로 이들이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입력받은 데이터가 100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하기도 싫어요. 왜요? 변수가 몇 개? 100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100개의 서로 다른 변수를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기억 못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입력되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 다 숫자죠? 이런 동일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굳이 서로 다른 그릇을 만들지 말고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을 하자. 이게 바로 배열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보통 집 이렇게 되죠. 단독주택이면은 여기는 영인의 집, 그 다음에 또 여기 조금 가면은 여기가 뭐 110번지면 111번지에 또 철순의 집이 있고 112번지에 네 여기 동순의 집도 있고 이렇게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 다 하나의 주택 즉 연립주택으로 이걸 만들자. 빌라로 하자. 그래서 101호는 여기 우리 집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새마을 이렇게 이름을 짓자 이거예요. 그러면 새마을 주택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새마을 주택 101호, 새마을 주택 102호, 새마을 주택 103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잡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집은 뭐예요? 남들이 딱 봤을 때 거기 새마을 빌라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나 새마을 빌라에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어디? 나 101호에 살아.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독주택 같은 개념이 일반 변수라면 이 빌라와 또는 아파트와 같은 개념이 바로 배열이에요. 아,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자, 보실까요? 배열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똑같은 새마을이란 이름을 가졌다. 이것처럼 배열 이름을 먼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 이름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배열명이 만들어지면 나는 그 배열의 몇 번째 방에 들어있다. 이 호스를 써줘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첨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첨자.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나는 A라는 배열의 0번째 방에 살고 있어. 누가? 12가. 나는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방에 살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사님, 결국 이렇게 쓰면은 배열을 쓰면은 이름을 하나만 지정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이름, 아주 통일된 이름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번째 방에 산다는 것만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그램에서 쉽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조작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이러한 배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데이터, 이 데이터, 이 데이터 얘네들 있죠? 이 배열 크기를 여러분이 한 번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배열은 반복문 있죠? 포라든가 두라든가 이런 반복문 있죠? 이런 반복문과 배열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예. 보통 배열을 쓰면은 이런 반복문이 함께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면 되고. 자, 그럼 형식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편리한 배열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의합니까? 네, 바로 dim 변수 이름. 이 변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배열 이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A면은 A 이렇게. 그리고 첨자는 몇 개 배열이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모두 몇 개에 5개의 숫자가 들어갈 크기. 그럼 5 잡으면 되죠? 네,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 A라는 배열은 모두 5개의 원소를 갖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5개의 요소로 구성된 A는 숫자만 오는 배열이라며 인티저. 이렇게.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dim, a의 o, as integer 어때요? a라는 배열은 5개 요소로 데이터를 5개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고 얘는 숫자, 모든 방은 다 숫자만 올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요. dim, addr 10 as string 무슨 얘기? 그렇죠. addr이라는 배열인데요. 이 배열에는 모두 몇 개? 10개의 데이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는 모두 어떤 데이터? 그렇죠. 문자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거다 이겁니다. 즉, 이 원소들이 다 뭐다?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리고 이거 헷갈리는데 여러분 0에서 4까지, 뭐 0에서 9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헷갈려 하는데 사실 이거 여러분 우리 VBA에서는요. 이 5개 요소가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몇 번째 방부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메모리에서 어떻게 얘를 처리하냐면 여기 맨 처음에 여기를 첫 번째 방으로 보지 않고 0번째 방부터 인덱스라고 우리가 불러요. 예, 0번째 방부터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겁니다. 0번째 방.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12가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A의 첫 번째 방 여기에 23. 이렇게 해서 실제로 5개 원소라고 해도 들어가는 데이터는 0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0번부터 A의 4번지 방까지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럼 ADDR10은요? 예, 내부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들어갈 때 ADDR의 0번째 방부터 ADDR의 9번째 방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0번째 방부터 응답한다는 건데 실제 메모리에서 근데 이런 거 사실 다 무시해도 돼요. 왜? 실제로 여러분 자, dim, 뭐, a, o, as integer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메모리의 내부적인 모습까지 보진 않잖아요. 그죠? 나는 5개 배열을 선언했고 5개의 원소만 넣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fu i는 0에서 4 이렇게 써서 0번지 방부터 데이터를 저장해라 이렇게 써도 되고 1, 2, 5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방부터 5번째 방까지 데이터를 저장해라. 이렇게 써도 VB에서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쓰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옵션 베이스 1 이렇게 나왔죠. 예, 이렇게 우리가 모듈 혹은 클래스 모듈의 선언 부분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1부터 3까지 첫 번째 방부터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A의 1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무시해도 돼요. 왜? 실제로 우리 VB에서는 제가 해본 결과 0에서 4 이렇게 써도 되고 1에서 5 써도 돼요. 다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0번째 방부터 쓰는 걸 좋아하는 분은 이 방법으로 쓰고 첫 번째 방부터 모든 거를 개운하게 시작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이 방법으로 쓰면 돼요. 어차피 개수는 5개잖아요. 0, 1, 2, 3, 4 5개, 1, 2, 3, 4, 5 5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0번지부터 잡을 거면 우리가 그러니까 A에 5라고 선언을 했다면 0부터 4까지 상한값을 4로 써주면 되고 1부터 잡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값을 5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이에요. 이해되죠? 예, 이런 거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형식 2번을 보도록 할까요? 2번은 dim 변수 이름, 자, 배열 이름이죠. 그 다음에 첨자 1, to 첨자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기억 공간에 그 배열을 몇 번째 방부터 몇 번째 방까지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im a 5 to 10 as integer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그 A의 5번째 방부터 A의 10번째 방까지 정수형 데이터를 지정하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한 첨자 번호를 하한값 써주고 상한값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된 공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의 공간이 10개 공간이 있어요. 10개. 예, 10개 공간이 있다면 이 10개 공간 중에 5번째 방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5번째 방,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방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할당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적 배열이 나왔어요. 동적이란 말은 뭐죠? 유동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기억 공간을 이게 얼마가 될지, 즉 배열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럴 경우 기억 공간 미리 잡지 말자 이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시간 되면서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아서 잡도록 하자. 이게 동적이에요. 즉 주로 배열의 크기가 유동적이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 동적 배열을 사용합니다. dim 변수명하고 첨자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얼마인지 모르니까. 됐죠? 그래서 배열의 기억 공간을 처음에 잡지 않아요. 이렇게 비워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장 공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 이럴 경우 array dim으로 재선언 작업을 해주면 돼요. array dim arr 10 이렇게요. 그러면 기억 공간을 처음 공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늘려서 10개 크기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됩니까? 예, 이렇게 동적 배열까지 있다는 거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졸리우실 텐데요. 실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매크로 16 학습 파일을 여신 다음에 자, 상품 등록 단추를 눌러요, 여러분이. 그러면 인풋 박스를 통해서 5개의 상품을 입력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때 입력을 할 때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맨 앞에다가 국내용인지 해외용이었는지 요거를 꼭 먼저 써주고 뒤에 제품명을 써주도록 약속을 하자 이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얘처럼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국내 해외 표시 꼭 할 것.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맨 앞에다가 이게 만약에 사과면은 국내 사과. 그 다음에 해외면 해외하고 제품명. 됐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자는 거예요. 이렇게 5개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이 입력받은 5개 데이터를 배열에 차곡차곡 담아둬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5개를 입력받아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판별에 들어가요. 어떤 판별이냐면은 야, 네가 입력받은 데이터 중에 국내라고 써있는 애들, 예, 제품 입력받은 것이 국내라는 글자가 찍혀 있는지 봐라. 그래서 그 글씨 2글자가 찍혀 있으면 그 데이터는 바로 여기 엑셀에 A의 2번지부터 차례차례로 나오게끔 해라 이거예요. 그럼 해외라는 글자가 써 있다면요? 그거는 그냥 내부적으로만 인식하고, 바깥으로 보여주지 마. 이런 얘기예요. 와, 이거 어렵겠는데? 그죠? 그러면, 자,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본다면, 일단 여러분은 인풋 박스를 통해 5개 데이터를 입력받죠? 그럼 그 받은 거는 여러분이 임의의 배열 공간에, 예, 이거를 배열에다 각각을 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배열에 저장을 해놓고, 그럼 저장되면 어떻게 돼요? 어, 여러분은 결국 이거를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 돼요? if문을 통해 이 데이터의 맨 앞에 2글자가 국내라는 글자하고 똑같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셀에 여기 A의 2번지에 표시를 하자. 그죠? 그 다음에 너는 해외? 해외면 너는 됐어. 너는 바깥에 나가지 못해. 그리고 다음 데이터. 너. 어머, 너 국내라고 써있네. 너도 바깥으로 나가. 근데 이행이 아니라 그 아래줄 3행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 5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반복 변수랑 i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들 5개 입력받은 거를 배열에 저장하기 위한 배열 이름 ARR로 배열 이름 하죠. 5개니까 5개 원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먼저 이렇게요. 먼저 여기에서 이 매크로 16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고 상품 등록 보이죠? 디자인 모드 상품 등록 따닥. 자, 이렇게 열렸어요. 그럼 일단은 반복을 위해서 dim I as integer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5개 항목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 잡아야 되죠. dimar 5개 써주고 이들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 스트링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5개 입력 받아서 배열에 이제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for 반복이에요. i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그럼 1부터 5까지 쓰면은 5번 돈다는 얘기죠. 여기 next i까지 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반복문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입력을 받는 거. input box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쓸 말을 쓰면 되겠죠?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국내 해외 표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에는 제품 등록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입력을 다 받죠? 그러면 입력받은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얘가 5번 뺑뺑이 돌면서 입력을 받아요. 그럼 받은 데이터는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배열에.
배열 이름이 뭐예요? ARR. 그러면 배열의 몇 번째 방에? 그쵸. 그거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거는 바로 I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강사님 질문 있어요. 아까 0번째 방부터 넣기를 원한다면? 그쵸. 그럴 때는 for i는 0 to 4 이렇게 쓰면 돼요. 1 to 5를 쓰든지 0 to 4를 쓰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일관성을 갖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에러는 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5개 요소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배열 ARR에. 자, 그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쵸,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5개가 입력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배열에. 그러면 입력된 배열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추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죠. 어떤 거요? 그쵸? 국내라는 글자하고 똑같은 건지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배열에 차곡차곡 들어있는 애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죠? 포. 여러분 여기 I 또 써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 next I로 끝났기 때문에 이 I하고 이 I는 다른 겁니다. 1 to 5. 자, 그리고 여기서 if 물어본다 이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럼 우리 엑셀에서도 맨 앞에 두 글자 이거 물어볼 때 left 함수 썼던 거 기억나죠? 얘도 똑같아요. VB에도 left 함수가 있습니다. left. 자, 어떤 거요? 배열에 i번째 방. 그러니까 i가 1이면 ARR의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 얘기죠. 예. 그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읽어와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두 글자, 맨 처음 두 글자예요. 그 두 글자를 읽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국내라는 글자하고 똑같은지 확인 좀 해달라 이 얘기예요. 네, 국내라는 글자하고 똑같니? 그렇다면 국내산 맞잖아요. 그럼 국내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열 ARRI번째에 들어있는 그 애 됐죠 여러분? 그 애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셀 A의 3번지 셀의 값이 표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러면 셀즈를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럼 강사님 이렇게 쓰면 될까요? 셀즈, i가 1이니까, 삼행이니까 i 플러스 2 쓰고요. 콤마, 여기가 A열이니까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값이니까 ARR의 I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여러분 I 플러스 2면은 삼행일렬에 먼저 국내산 데이터가 일단은 들어오겠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데이터가 예, 첫 번째 데이터가 예를 들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자몽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가. 그러면 해외 자몽이면 이거 찍히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찍혀야 돼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국내 사과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면은 ARR에 2가 되는 거죠. I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2 더하면은 사행일렬에 여기에 갑자기 국내산이 여기에 찍히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국내 제품에서 각각 2행, 3행, 4행 이렇게 들어오는 걸 원해요. 이해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 3행부터 들어오네요. 우리는. 그죠? 이걸 하나 없앨까? 1행을 없애버릴게요. 자,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2행부터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면 안 되겠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국내산 제품인 것에 대해서만 엑셀에 행을 할당해 주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해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변수를. 이걸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제가 여기 dim as integer 나왔죠? 여기다가 옆에다가 c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비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요. cnt는 처음에 여러분 몇 행부터 데이터가 들어가요? 여기 2행부터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cnt는 초기값 2로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가 이제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셀즈하고 i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바로 여기다가 cnt 번째 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2행 1열에 무조건 국내산 제품 배열값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다음의 행에 대해서 또 국내 제품이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음 배열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얘가 국내산 제품이 맞다 하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됩니까? 몇 번째 셀에? 그쵸?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에 또 그 제품 이름이 찍혀야 된다 이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여러분이 네, 여기에 대해서 CNT 값을 여기에서 CNT 값을 현재 2행이니까 3행을 가리키도록 증가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국내 제품에 대한 겁니다. 해외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and if에서 if문을 닫아요. 됩니까? 그리고 반복문도 닫습니다. next, I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가 2면은 자 보세요. ARR에 I번째 데이터가 1. 그러면 ARR의 첫 번째 값 두 자리가 국내하고 똑같니?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해? 해외 제품이면 빠져나오고 곧바로 여기로 와요. 그럼 I가 2가 되면 ARR의 두 번째 데이터의 맨 앞에 두 글자가 국내하고 똑같니?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 이름을 CNT 번째, 즉 2행 1열에 뿌려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CNT 값 하나 증가시키고 넥스트 올라가라 이거죠.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데이터 또 배열의 세 번째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값의 처음 두 글자가 국내하고 똑같냐? 이렇게 또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다 하면은 이번에는 그 ARR에 저장된 데이터를 CNT 아까 증가했으니까 3행 1열에 또 찍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좀 이해됩니까? 네, 이런 원리예요. 이걸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다 됐으면은 어디 돌려볼까 해요. 엑셀로 갑니다. 디자인 모드 해제. 자, 보세요. 상품 등록 단추 눌러요. 그럼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 해외, 자몽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여기에 찍히면 안 되는 거죠? 자,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또 입력하라 그랬죠? 두 번째 데이터도 제가 해외 포도, 해외 캠벨 포도 이렇게 썼어요. 포도. 자, 이렇게 두 번째 데이터 입력했어요. 얘도 찍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들 지금 제가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다 ARR의 방에 다 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데이터 입력해보죠. 국내 사과.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확인. 그 다음 네 번째 데이터도 해외 감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는 국내 배.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럼 5개 입력했어요, 지금까지. 더 이상 이 상자 뜨면 안 돼요. 5개 입력하면 이들이 지금 ARR에 차곡차곡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확인, 어때요? 와, 국내 사과하고 국내 배만 진짜 나오네. 그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단계에서 우리가 인풋박스 받으면 이게 전부 다 ARR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들어간 데이터 내부적으로 배열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그 데이터가 국내하고 같냐고 이걸 계속 찾아내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배열을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dim a, b, c, d, e as string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if도 어떻게 돼요? if left a의 두 번째 데이터가 국내하고 똑같아. 또 b의 두 번째가 국내랑 똑같아.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열을 쓰면은 이렇게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어려워요. 이 부분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래요. 꼭 실습해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